부자는 부자끼리 모여 살고 빈민은 빈민끼리 모여 사는 세상. 잘 사는 나라에서도 생기는 빈민촌. 빈민촌은 대체 왜 생기는 걸까?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빈자는 더 빈자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계가 발전하면서 우리는 더 풍요롭게 살고 있지만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죠. 바로 부의 불평등입니다. 과거에 비해서요, 전 세계 부의 전체 총량은 분명 증가했지만 30년 전에 비해 최빈국의 수는 오히려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국가에 최빈 국가들이 크게 집중되어 있는데요. 이들 국가들에서는 극빈층이라고 하는 계층이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2022년 세계은행 기준으로 2.15불 이하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극빈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7억 명 정도가 이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의 극단적인 차이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간적인 구획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흔히 부유층이 사는 부촌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유명한 부촌으로는 미국의 베버리 힐즈, 일본의 록봉기, 영국 런던의 첼시가 있습니다. 또 빈민층이 사는 빈촌, 슬럼, 파벨라, 국가마다 조금씩 부르는 용어는 좀 다릅니다만, 그래서 오늘은 빈민촌으로 통칭되는 이런 공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빈민촌이 있는 인도의 뭄바이라든가 쓰레기 위에 마을이 있다라고 불리우는 필리핀의 메트로 마닐라의 빈민촌, 그리고 케냐의 나이로비 같은 곳에도 엄청난 규모의 빈민촌들이 있습니다. 와, 이거 봐요. 냄새가 우선 악취가 되게 심해요. 여기 쓰레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와, 이게 기찻길이래요. 달릴 수 있나?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여기가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이물로 샤워도 할 수 있대요. 그런데 이런 경제 수준이 높지 않은 나라들만 빈민촌이 존재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선진국에도 빈민촌들이 존재합니다. 자본주의의 상징이자 선진국의 상징인 미국. 이 미국에서도요, 일명 노숙자들의 거리로 불리우는 곳이 있고요. 아시아의 경제대국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지인도 안 들어간다는 최악의 빈민촌이 있는데요. 일본의 심각한 사회 현상 중 하나인 징바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 대부분 여기로 숨어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쪽은 신세카이 쪽이거든요. 신세카이랑 이렇게 가까이 있는 쪽에 슬럼가가 있다는 게 참 놀랐습니다. 그리고 오사카 역에서도 한 20분도 안 걸려요. 많이 의심스럽네. 난민촌 같은 느낌이 살짝 아니고 많이 듭니다. 와. 아, 와카리마시타. 모자이크かけます. 무섭다. 빨리 가야겠다. 이처럼 소위 잘 사는 국가들마저도 빈민촌이 없는 나라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빈민촌은 왜 생겨나는 걸까요? 빈민촌은 잘 나가던 곳이 경제가 망가지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뉴욕 맨하튼의 할렘이 있는데요. 할렘 하면 보통 흑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라고 생각하기 쉬울 겁니다. 하지만 원래 할렘은 백인들이 살던 동네였습니다. 꽤 잘 살던 동네가 갑자기 슬럼화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하철 개발 계획이 들어서고 그것으로 인해서 부동산 개발 붐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불황으로 돌변하면서 그 당시 지어진 아파트들이 갑자기 팔리지 않게 됩니다. 이 팔리지 않았던 아파트들이 값싼 매물로 대거 나오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흑인들이라든가 외국인 이민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다시 도시가 살아났지만 할렘이라는 말이 슬럼가의 대표 명사가 될 정도로 대표적인 빈민촌의 하나가 바로 할렘이었습니다. 그리고 빈민촌이 만들어지는 이유로 정치 사회적인 면도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강제 이주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영국 식민지 시절 쫓겨난 원주민들이 모여 살기 시작한 인도 뭄바이의 빈민촌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아, 이거 보이십니까? 냄새. 여기는 담벼락도 없어. 보이시죠? 그냥 하면 끝이야 여기. How do you think about Dharavi? Everybody knows and acknowledges that Dharavi is not in a good state, but nobody really does anything to improve it. And they themselves don't want to get into their condition. I mean, they do, but they don't have the resources to improve. 이러한 빈민촌을 사실 그대로 둔다면 치안이라든가 위생, 기타 사회 문제들이 더욱 극심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 많습니다. 현재는 철거됐지만 동양 최악의 범죄 소굴이라고 불리웠던 구룡성체, 구룡체성이라고 불리우는 곳입니다. 구룡성체는 불이 나고 환자가 생겨도 소방차나 구급차가
정부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갱들이 위급한 사람들을 바깥으로 끄집어 내줘야 치료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마저도 구룡성체에는 쉽게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네요. 제가 베네수엘라의 빈민촌을 직접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빈민촌에 들어가기 전에 경찰의 조치가 되게 특이했습니다. 경찰이 먼저 빈민촌에 있는 갱의 누군가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촬영 허가를 득하더라고요. 빈민촌 입구에 딱 도착을 하고 났더니 한 10세 정도 되는 꼬마아이가 무전기를 들고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빈민촌 입구를 지키는 경비입니다. 이런 친구들을 빈민촌 안으로 누가 들어오는지 전달해주는 라디오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라디오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경찰이 뭐라고 했냐면요, 당신이 있는 그대로 나온다라고 누구도 보장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했고요. 예전에 그렇게 허락을 득하지 않고 들어갔던 사람 중에 7년 만에 돌아온 사람도 있다라는 농담 아닌 농담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그들 안에서는 그들 안의 룰과 게임의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여기서 죽으면 시체도 못 찾는다라는 곳이 있는데요. 브라질의 파벨라라고 불리우는 빈민촌입니다. 이들 파벨라 지역 안에는요, 다양한 범죄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소굴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Because the deal between these cartels and the police is suppose no crime, no guns, but it's a lie. There are a lot of guns.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태어나서 연필을 먼저 손에 쥐기보다는 총을 먼저 담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리고 파벨라 지역의 특이점이 있는데요. 창문에 유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유리도 돈이 되기 때문에 전부 다 갖다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총격으로 인해서 유리창이 워낙 많이 깨지다 보니까 아예 유리를 달지 않는 집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파벨라 지역이 한번 우범지대로 돌변했었을 때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저도 이 파벨라 지역에 직접 촬영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빈민촌에 들어갈 땐 그 빈민촌을 관리하고 있는 갱에게 나름대로 사례를 해야 됩니다. 빈민촌에 들어가기 전에 빈민촌이 워낙 컬러풀하게 페인트로 칠해져 있어서 사진에 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셔터를 누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옆에 빈민촌 아래에 있는 대형마트의 경비원 한 분이 저희 쪽으로 크게 손짓을 하면서 그쪽에 가까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시그널을 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 신호를 보내는지 여쭤봤더니요, 저 빈민촌 안에 있는 갱들 중에 누군가가 당신들 하는 행위가 눈에 거슬려서 총을 겨누고 있다. 지금 쏘기 직전인데 뭐 하는 사람인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파벨라 지역은 파벨라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바깥 사람들에게는 엄청 위험한 지역이지만 정작 파벨라 지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갱들에게 보호를 받아서 오히려 자신들의 안위에 대해선 크게 걱정 안 하는 아이러니한 구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빈민촌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공권력은 약해지고 빈민촌 내를 장악하고 있는 갱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우리가 빈민촌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공권력이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점점 우범지대가 되거나 빈민촌 지역이 점점 많아질 경우 국가 시스템에도 위협을 가할 정도로 국가 전반적인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죠. 우리나라도 점점 빈민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를 가보면요, 빈집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빈집촌은 빈민촌이 되기 직전의 시그널로 받아들여지는 게 도시계획학자들의 전반적인 중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빈민촌 문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나라도 이제부터 큰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이게 됐죠. 오늘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